토스뱅크에서 20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자사 재무조직의 팀장급 직원 A씨가 법인 계좌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뱅크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한 직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부 조사도 병행하며 추가 피해는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부 결제망과 계좌 접근 권한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같은 날 저녁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업계는 시스템으로도 완벽한 내부 통제는 어려운 만큼 직원 윤리의식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토스뱅크 자본금의 약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금 회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숙취 해소제 89품목 중 80품목이 실제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숙취 해소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실증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마련된 제도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광고 규정에 기반한 것이다. 숙취 완화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 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돼야 하며 식약처는 혈중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수치 개선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광동제약, 동국제약, 롯데칠성, 유한양행, 종근당 등 주요 업체의 제품은 효과가 입증됐다. 반면 그래미의 여명 808 등 9개 품목은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고 식약처는 10월까지 관련 표시 광고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100만 장자 수는 130만 1000명으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2025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한국인은 130만 명을 넘겼다. 조사 대상 56개국 중 10위다. 100만 장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2383만 1000명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순이었다. 전 세계 100만 장자 수는 약 6천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총 226조 4,700억 달러로 분석됐다. UBS는 향후 5년간 미국의 성장을 중심으로 500만 명 이상의 신규 100만 장자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차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도록 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능 기준은 단위 면적당 연간 100kW 미만의 1차 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시방 기준은 단열자의 창호, 조명밀도, 환기장치 등 자재와 방식이 강화된다. 정부는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추가 공사비 130만 원 정도를 5, 6년 내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설치 방식 등에 따라 공사비가 260만 원에서 270만 원에 이를 수 있다며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키면서 기존 카드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18일 뉴욕 증시에서 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88% 하락한 340.38달러에 마스터카드는 5.39% 하락한 538.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하락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가능케 하는 규제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1대1 달러 또는 유동자산 확보, 월별 준비금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있다. 시장에선 월마트, 아마존, 익스피디아 등 주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페이팔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통한 결제 기능을 지원 중이다. 이날 월마트 주가는 0.89% 상승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를 준비 중인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19일 로이터 통신은 텐센트가 넥슨,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인수 의향이 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날 국내 한 매체는 텐센트가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인수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12일 텐센트가 일본 증권시장에 상장한 넥슨 지분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넥슨 그룹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카카오 모빌리티, 넥슨 그룹 지주사 NXC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 연준이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했다.
연내 2차례 인하 가능성은 유지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분산된 점을 고려하면 연준이 쉽사리 정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파월 의장은 정책 조정을 고려하기 전 경제 흐름을 더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점도표에서 7명은 금리 동결, 8명은 2차례 인하를 예상했고 1차례 또는 3차례 인하를 본 위원도 있었다. 내년과 내후년 금리 전망은 각각 3.6%, 3.4%로 상향돼 인하 여지는 줄었다. 관세 정책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연준은 향후 물가 정가 여부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제작사인 SAMG 엔터가 올 들어 주가가 6배 이상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자체 IP의 흥행과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 해외 진출 기대감이 맞물리며 외국계 자금까지 몰리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AMG 엔터는 전날 82,600원의 거래를 마쳐 연초 대비 548.86% 상승했고 지난 17일엔 장중 85,100원까지 올라 상장 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2억 건, 312억 건어치를 순매수했고 모건 스탠리, JP모건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지분 1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대표작 티니핑의 인기에 힘입어 실적도 개선 중이다. 1분기 영업이익 63억 원에 이어 2분기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안으로는 235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최근에는 SM 걸그룹 에스파, 하츠투하츠와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며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졌다. 티니핑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와 굿즈 출시가 예정돼 있으며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등 해외 진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여름에도 유명 호텔들의 초고가 빙수 경쟁이 본격화됐다. 서울 주요 특급 호텔들이 선보인 빙수 가격은 15만 원을 돌파하며 매년 가격 인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비싼 빙수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의 베레포크 샴페인 빙수로 한 그릇에 15만 원이다. 포시즌스 호텔의 제주 애플 망고 빙수는 14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인상됐다. 반면 안다즈 서울, 메리어트 등 일부 호텔은 10만 원 이하의 빙수로 가성비를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선 이러한 빙수 경쟁이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서양 속담에서 나온 것으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뜻하는 웩더도그 현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호텔 본연의 경쟁력은 고급 숙박과 서비스지만 SNS 마케팅에 유리한 빙수가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빙수는 진입 장벽이 낮고 디자인과 원재료 구성만으로 주목도를 끌 수 있어 호텔 간 경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현대카드는 전 세계 0.001% VVIP만 발급받을 수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최상위 등급 센츄리온 카드를 18일 국내에 처음 출시했다. 연회비는 700만 원이며 초청받은 고객만 발급 가능하다. 전담 매니저가 호텔, 항공, 미식, 공연 등 글로벌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월 50만 원 이상 이용 시 1,000원당 1포인트가 적립된다. 이 카드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만 발급되며 도널드 트럼프, 빌 게이츠, 제이지 등 유명 인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아이유와 블랙핑크 리사 등이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센츄리온 로고가 새겨진 이 카드는 상징성과 희소성으로 VVIP 마케팅의 정점에 있다. 현대카드는 2023년 아멕스와 제휴해 플래티넘, 골드, 그린 카드에 이어 이번 센츄리온 출시로 프리미엄 카드 라인업을 완성했다. 정태영 회장은 2005년 더블랙 출시 이후 아멕스 프리미엄 전략을 표방해왔으며 이번 출시는 그 수건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 중 하나인 아라크 중수로를 공습했다고 AP통신이 19일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습 직전 시설 인력들의 대피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방사능 유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SNS를 통해 공격 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한 바 있다. 아라크 중수로는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져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이 해당 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의심해왔다. 북한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정면으로 비난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전례 없는 경고를 내놓았다. 북한은 19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국제법을 짓밟은 반인륜적 국가 테러라고 규정하고 중동의 전란은 미국과 서방이 조장한 것이라며 미국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북한은 이란의 군사 대응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이야말로 전쟁의 불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유태 복고주의자들과 그 배후 세력은 국제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발언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발언은 이란,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러이란 삼각 반미 전선이 실체화될 경우 중동과 동북아를 아우르는 지정학적 위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 위협에 정면으로 맞섰다. 하메네이는 18일 영상연설에서 이란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과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위협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 개입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상은 있지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 정권의 교체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